네, 저희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들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자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민주당이 다음 달이죠. 5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이 범야권의 공조로 최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현재 상임위 숙려기간 180일이 지나서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한 5월 2일쯤에 최상병 건 같은 경우는 본회의 처리를 좀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민의가 이번 총선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민의를 저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영주 대변인, 일단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쇄신 시험제다,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받아야 된다,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내걸었던 게 뭐냐면 이채, 양, 명, 주입니다. 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회와,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명품백과 주가 조작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건들은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이죠. 전 호주 대사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특검이 발의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수근 상병의 수사 외압이 대통령에 관계가 돼 있고 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를 임명하면서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킨 거 아니냐라는 어떤 국민적 시각이 높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 그런 명령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공수처에 수사를 하더라도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수사가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자라는 것들이 이제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을 특검법으로 다시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 쪽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거 너무 반발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정치 공세죠. 제목이 특검법의 이름이 순직 해병 수사방해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수사방해는 이제 경찰에다가 압력하면 그건 수사방해죠. 지금 이제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망사고나 성범죄는 이제 일반 경찰이 합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수사방해를 합니까? 첫째,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직권남용이거든요. 이거는 자기 모순이에요. 보세요. 상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정당한 권한이고 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양성태 대법원장 판결이 그래요. 판사한테 압력녀도 직권남용 안 돼요. 왜? 권한이 없으니까. 이 직권남용을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개입하면 직권남용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공익이 아니고 개인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논리 모순이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수처 있잖아요. 예산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문학적 예산서가 공수처를 뒀잖아요. 거기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지금 출국금지 했잖아요. 그럼 이제 수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특검을 또 비용 몇백억 들여서 또 특검하면 달라집니까? 공수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만들었잖아. 그럼 믿고 거기 맡겨야지. 그리고 윤 대통령 언급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에 소추 특권이 있는데 뭐 수사 대상이나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죠. 네, 박정훈 본자님, 일단은 손정욱 변호사님 주장 좀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구체적인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예를 들자면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 외압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방부에서 수사 대상을 정해서 이첩을 합니다. 수사 대상을 정해서 경찰로 이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해병 1사단장을 뺐어요. 그게 뭡니까?
수사 대상을 하나 빼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못 하잖아요. 수사 관련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이제 직권 남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직권이 없으면은 직권 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대신 뭐가 성립되냐면요.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개입해서 본인이 월권에서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기관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아마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고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 관련돼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물어봐도 이거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 예.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이게 최상병의 청년 문제니까 청년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법률적인 지금 그 우리 서변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어보면은 어떻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애매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법조인들이 아닌 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특검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일부 나올 수도 있고 정치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예. 제의가 됐을 때도 또 찬성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근데 두 가지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수사 대상을 이제 그 특정해줘야만 경찰이 수사하고 대상에 빠지면 경찰이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해봐서 뭐 사단력까지 책임 있다, 아니면 살인과까지 책임 있다 이러면 이제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지 대상을 꼭 정해줘야지 그 범위에서만 하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게 첫째 잘못됐고 두 번째 직권 남용이 안 되면 국정농단죄나 국기문란죄가 된다 했잖아요.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법에? 우리는 제형 법정주의예요. 범죄하고 형벌은 법률에 정해놔야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국정농단죄가 있습니까? 어느 법에 있습니까? 국기문란죄가 있습니까? 이거는 없는 죄예요. 이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거는 공산주의 옛날 소련에서 혁명에 방해되는 자는 다 처단한다. 이때 이야기죠. 지금은 제형 법정주의 때문에 법에 없는 거는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 서변이 형법만 알고 헌법을 모르셔서 그런데 헌법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네. 헌법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국정문란, 국기문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헌법에 비춰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형사법적으로 찾아서 밑으로 거꾸로 내려갑니다, 원래. 네. 그게 이제 이 정치와 법이 연동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특검법이 뭐 일자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아마 논쟁화되고 좀 쟁점화되지 않을까 거기서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박진영 부원장 말씀 중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동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의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오늘 조경태 의원까지 여기 특검법에 좀 뭐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당 분위기 일부 의원들 얘기했지만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을 언제 처리할 것이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5월 달에 처리를 하게 되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했을 때 낙선자 분들도 표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표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아직 되겠습니다만 당내에서 파악이 정확히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선거 패배 직후기 때문에 아직 뭐 이거에 관련돼서는 뭐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민주당이든 뭐 저희 국민의힘이든 뭐 전 국민이든 할 거 없이 최상병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진상 규명,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에 모두가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빠른 시기에 특검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그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서 이겼다고 자만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21대 국회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정쟁만 난무하고 서로를 향한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6,000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은 98건에 달해요. 게다가 지금 뭐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상당히 있는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챙기려고 하고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식의 주장을 해야지 최상병 특검을 먼저 꺼냈다? 이것은 저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굉장히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곧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해결할 만한 그런 법안들을 해결하고 최상병 특검은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 자 21대 막판, 22대 초기부터 아마 시끌시끌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정가희 기자 일단은 민주당이 조만간 22대 국회의원
전반기 국회의장을 뽑는데 이번에 6선이 되는 추미애 전 장관,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다수당의 최다선급이 보통 의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추미애, 조정식 당선인이 6선째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좀 높게 쳐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직을 맡는다면 헌정사상 여성 최초가 되는데요. 어제 MBN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갑자기 중립 기어넣고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런데 똑같이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여론몰이 막 하고 그러면 중립 기어는 그냥 힘으로 밀면 밀려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꾸 거부한다 그러면 네. 뭐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냐? 임기 내내 그렇게 할 거냐? 네. 그럼 국회를 왜 뽑았느냐? 하는 역할을 국회가 하겠다라는 거죠. 검찰총장의 불법과 비리 반칙을 보고도 저도 겁이 나서 저도 인재를 삼아서 조국 가족처럼 할까 봐 저도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이죠. 네, 역대로 국회의장의 이미지, 역할을 보면 사실 중재, 중립 뭐 이런 생각이 좀 탁 드는 게 사실인데 성주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추미애, 조정식 두 인사는 지금 나온 얘기만 보면은 그런 것 같진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말한 대로 여야를 아우르는 자리여야만 하죠. 네. 그게 통상 그래 왔고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정부는 역대 87년 직선제 민주화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중립과 중재보다는 뭔가 국민들의 힘을 통해서 강력하게 힘을 보여줘라라고 명령을 하신 부분들이 아마 추미애 이제 당선인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 같고요. 국회의장의 중립성도 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용인할 것이에요. 수 있겠다. 뭐 그런 기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가 너무 그냥 무도하게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이 제동은 국회에서 잡아야 되는데 국회의장의 중립만 지키면서 그냥 이 그 행정부의 이 독선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게 그 자리의 어떤 위치, 그다음에 입법부의 위상 자체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근데 이제 조정식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하반기에 국회 전반기에 나왔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도전하시는 것이고 추미애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마 대권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을 하고 또 대권까지 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치적인 부담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지 않겠습니까? 여야 동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이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의장 듣고 이제 대권 도전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밝혀주셨고요. 자, 신조 대변인, 일단은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이 두 분 중에 22대 국회가 좀 정부와 좀 뭐랄까요, 좀 팽팽하게 맞설 상황이 좀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입장 굉장히 좀 우려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미애 의원이 지금 사실상의 민주당의 국회 내 입법 폭주를 선언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분명히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죠. 당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법에 명시된 것은 국회의장이 어느 특정한 정파의 편을 들어서 국회를 운영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뽑아놓은 각각 개별 입법부의 의견을 통틀어서 그것을 총괄하고 그것으로 발생한 여러 논의 사항들을 정리하라는 그 자격을 부여한 것인데 추미애 의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사실상 저번에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발언들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국민이 뽑지 않죠. 국민이 뽑지 않는 국회의장이 무슨 수로 대통령을 무조건 비난하고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줬다라는 그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지금 국회의장직을 맡게 되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어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는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국민의 심판의 중심에는 추미애 의원뿐만 아니라 추미애 의원을 용인하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사실상 허용한 민주당도 그 공범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175명을 이끄는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물밀 선거전도 이제 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 잠깐 해보면요. 이제 4선의 김민석, 3선의 김병기 등 11명의 어떤 중진 의원들이 도전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뭐 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뭐 중요한 선출 기준이 있을까요? 이번 총선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적인 열망을 알아야죠. 이채 양명주라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완벽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했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구조적인, 제도적인, 법률적인 문제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입법에 정확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국민들의 이 분노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쟁성 있는 야당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국회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보면은 국회 전체를 무시한 겁니다. 거부권의 남발이라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이 땡땡 저 땡땡 기억하시죠? 거기에 변명을 하면서 한국 국회를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 땡땡 저 땡땡 이야기 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하시는 분이 항의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이 대통령에 대한 뭐 이 항의성 결의안 이런 걸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 권위가 거의 땅바닥에 내려앉은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30조인데요. 대다수의 내용들이 국회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의회라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하나의 집행단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집행단위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의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인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막는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앞장서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는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당파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과 이 국회의 어떤 균형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 심판을 좀 속도감 있게 하자. 그리고 투쟁성 있는 인물, 그리고 국회 정치 복원하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정욱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거부권을 뭐 무력화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 그 국민의 66.6% 3분의 2가 민주당 찍고 나머지가 국민의힘 찍은 게 아닙니다. 국민의 45%가 국민의힘을 찍고 국민의 50% 민주당 찍은 거예요. 5.4% 차이예요. 이게 민심입니다. 국민의 민심은 국민의 표가 어디 있냐를 봐야지. 의석수는 소선구제에서 승자 독식 한 표라도 많으면 이건 이제 왜곡된 구조입니다. 국민의 뜻은 압도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50대 45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네. 이 45%의 국민을 무시하면 나중에 민주당도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뭐 가족 친인척일 때는 거부권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법무부 장관 때 본인 아들 탈영, 군무이탈 그게 이해충돌이 아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랬지 않습니까? 본인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자기 아들 수사 이거는 이해충돌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재수사 명령이 내려왔죠. 근데 아들이 터키에 나가서 검찰이 소환해도 안 들어와요. 지명 통보가 됐습니다. 기소 중재가 된 거 이게 지명 통보라는 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도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아들인데 그때 보좌관한테 번호 주고 전화한 거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이런 게 국회의장이 수사를 받고 검찰청이 들락날락하고 기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아들 훈련소 마칠 때 소고기하고 기름을 뭐로 사줬습니까? 국민의 세금 정치자금 카드로 주가 벌금 전과자 됐잖아요. 이런 전과자가 국회의장 되면 이게 국회가 말이 됩니까? 저는 추미애는 절대 안 된다 봅니다. 그 장관의 아들하고 대통령의 부인하고 동급에 놓고 그렇게 옹호하니까 그렇게 총선에서 심판받은 겁니다. 이 얘기는 하면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